안녕하세요. 사이트고입니다. 또 다른 영상을 찾아주시니 반갑습니다. 베풀어주신 모든 지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해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학대받는 가정 출신의 10대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결국은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해에 관한 많은 고정관념과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데 그것이 그 실상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의 확산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고는 자해 관련 5가지 오해를 제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콘텐츠가 일부 시청자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해라는 주제에 관하여 불편하게 느끼신다면 시청을 중지하고 그 대신 다른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만일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자해하게 된다면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잘못된 통념 첫 번째, 모든 자해를 자살 시도로 본다. 자해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살방지센터는 자해와 자살 시도의 차이를 빈도, 방법, 심각성과 목적에 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해하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보다 더 자주 그러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방법은 자살 시도보다 덜 치명적이고 덜 심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해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종종 문제들과 더 많이 관련성이 있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 한다기보다는 심한 스트레스성 감정을 다스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해 행위들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이 자살을 생각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통념 두 번째, 자해는 주의를 끌려는 것이고 교묘한 수작이다. 자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관심을 끌려고 그런 짓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2016년 글렌 클라크의 연구와 기타 연구들에 따르면 자해 행위자들은 주의를 끌려는 것과 정반대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자해하는 청소년의 약 50% 정도만이 실제로 자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하거나 자신의 자해에 대해 관심을 요청하는 시도를 합니다. 잘못된 통념 세 번째, 청소년들만이 자해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018년 파비안의 연구에 따르면 자해하는 사람들의 최대 5.5%가 성인이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훨씬 높을 수 있지만 자해와 수반하는 오명 때문에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대에 자해를 시작하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습관은 그들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통념 네 번째, 당신이 자해를 한다면 아마 집에서 학대받고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해가 가정에서 학대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멘탈헬스.net에 따르면 사람들이 종종 자해하는 6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고 긴장을 풀어주고 무감각한 이해의 것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벌주거나 서두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 또는 방치가 분명히 누군가 자해하는 이유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문제 또는 이런 요소들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통념 다섯 번째, 자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커터다. 전문가들은 베는 게 자해의 가장 흔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다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해 방법 중에 스스로 불을 지르고 자신을 때리고 자신의 머리를 찢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베는 것이 흔할 수 있지만 자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도움을 받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튜 타일러 박사의 보고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기저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 복용,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패턴의 근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토크 치료 등이 있습니다. 외상에 관련된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눈 움직임 감쇄와 재처리, EDMR과 같은 외상 치료를 제안합니다.
인지행동치료, 명상기반 CBT 또는 인지처리 치료도 있습니다. 자해로 힘들어하면서도 이런 형태의 치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온라인 지원 상담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든 그런 행위를 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도움을 청하기에 너무 늦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자해에 대한 오해를 바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역시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사이트고를 구독하시고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사용된 모든 참고 자료들도 아래 설명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